자, 여러분, 포스테코글루가 경질이 떴습니다. 첼시전에서 목이 날아가면서 제가 예상한 대로 이거는 그냥 완전 데드라인이 떠버렸죠. 근데 뭐 내 예상이 특별한 건 아니긴 했던 게 목벨도 완전 컨펌을 냈었고 이미 대체자를 알아보고 있다. 션다이치가 이미 지금 후보군으로 올라오고 있고 이건 전부터 떴었고 근데 이상하리만큼 A매치 기간 때 안 자르고 첼시전까지는 기회를 주겠다. 이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근데 오늘 경기에서 2대0이 나와버릴 때 마리나키스가 한 60분쯤이었나요? 갑자기 경기장 나가버리고 와 포스텍 좆됐다 이 생각 딱 들긴 했는데 마침 정말 빠르게 이 정도면 진짜 빠르게 나온 거긴 해. 경기 후에 경질이 떠버렸고 일단은 포스텍이 쌓아올린 기록이 8경기 2무 6패 역대 노팅엄 감독 중에서 8경기 무승은 한 명도 없었대요. 노팅엄이 뭐 강등권을 전전하던 시대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님? 근데 그 중에서도 한 번도 없었다고 하니까 정말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셨고요. 그리고 또 포스테코글루 하면은 세트피스 코치가 없다는 건데 제가 리빙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나 포스텍한테 세트피스로 먹힐 자신은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포스테코글루가 세트피스 고자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포스테코글루가 세트피스 코치를 선임 안 해가지고 토트넘 하스퍼가 고생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단편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던 건데 근데 실제로 오늘 첼시 상대로 세트피스에 관련된 골이 3골이 나왔고요. 그렇게 3대0으로 패배를 했고 8경기 동안 10개의 실점이 세트피스라고 합니다. 본인의 약점을 여실히 드러낸 실패가 돼버렸고요. 8경기가 꽉 찬 데이터인 거예요. 8경기 동안 지가 뭘 못하는지를 다 보여줬어요. 무리한 공격을 통해서 팀이 어떻게 와해가 되는지도 보여줬고요. 버스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 퀄리티가 아쉬워서 수비 간격이 벌어져서 어떻게 망가지는지도 보여줬고요. 여러모로 참 다채로운 병신이 돼버렸는데 포스텍의 예전 인터뷰를 한번 보면서 인터스텔라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포스테코글루 내게 시간을 주면 난 언제나 트로피를 들어왔다. 하지만 들려오는 건 내가 지난 시즌 17위로 마무리했다는 이야기뿐이다. 이게 10월 17일 즉 어제 오후 11시 3분 한국 기준으로 FM코리아에 올라온 기사죠. 이거 BBC에서는 더 빨리 올라왔겠지. 어쨌든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읽어보게 되면은 지금 상황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내게 시간을 지어주면 언제나 항상 결말은 트로피를 들어올린 것으로 끝난다. 실제로 커리어에서도 트로피가 좀 따라온 편이긴 해. 맞긴 해. 난 어딘가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아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말이다. 당신들의 시점으로 봤을 땐 내가 그저 운이 좋아서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실패한 감독으로 보일 수도 있다. 당신들이 날 비웃고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난 반전을 보여주겠다. 이미 그런 이야기가 있던 것을 알고 원한다면 내가 직접 찾아줄 수도 있다. 내가 보여주겠다. 물론 최근 5주간을 보면 내가 압박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토트넘은 승자를 데려오길 원한다. 고 내게 말했었다. 난 그 말에 조금 기분이 나빴는데 왜냐면 난 스스로를 승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토트넘은 당시 8위로 시즌을 마치고 유럽 대항전에 출전하지 못했다. 내가 부임한 첫 해 팀은 5등으로 마무리했다. 해리케인이 골을 넣을 때마다 그가 1년 더 남아주길 바랬다. 그가 있었으면 정말 편했을 것이다. 이 발언을 보면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옛날에 슈틸리케 감독이 소리아 같은 선수가 없어서 졌다. 뭐 그런 것처럼 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해리케인이 없어서 안 됐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물론 그 말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의 2년차는 역사에서 사라졌다. 내게 들리는 것은 2년차의 리그를 17위로 마쳤다는 이야기뿐이다. 나의 2년차의 기록은 토트넘에게 경실의 구실로 사용되었다. 토트넘은 내가 0승을 달렸던 첫 10경기가 특이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판단 요소에 배제했다. 그러니까 토트넘은 이게 후루꾸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포스텍의 포트폴리오를 평가했을 때 첫 10경기 연승 달렸었잖아요. 그 포트폴리오를 좋게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고 미팅에서 토트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것이라고 말을 들었었다. 그리고 난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지난 시즌 토트넘의 리그 마지막 5경기에서 6경기 중 경기 내용을 보면은 내가 무엇을 가장 우선시했는지 알 것이다. 브라이튼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이를 앞두고 선수들은 파티를 주겠다. 난 그걸 허락했는데 이제 선수들이 우승을 해서 그럴 자격이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지난 시즌을 17위로 마무리하는 것이 내 지도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사람들이 나와 맞지 않는 관점으로 나를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니네들이 틀렸다. 내가 보여주겠다. 해서 어우 씨 과거 인터뷰 살벌하네요. 태토력 미쳤어 그냥. 그 관점에서 보면 난 압박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다. 나는 우리의 플레이 스타일을 바꾸고자 시도하고 있고 선수들이 이에 적응하고 있다만 첼시에게 3대0으로 졌고요. 누군가는 주변에 자라나는 잡초를 보지만 나는 키우고 있는 쪽을 본다. 바뀔 준비가 되어 있는 어린 선수들이 질비한 이 팀에 있게 되어 정말 흥미롭다. 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다. 근데 시간 낭비는 안 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패배하시면서 진짜 효율 극대화로 나가셨어요. 우리가 테나가 감독이 진짜 빨리 잘렸다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도 145일이 걸렸거든요. 엔지 포스테코글루 9월 9일에 선임됐습니다. 지금 날짜가 10월 18일이거든요. 39일 만에 잘렸어요. 몇 배의 효율입니까 이게? 그래서 포스테코글루의 인터뷰 중에서 지켜진 말은 딱 한 문장이라 생각합니다. 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다. 맞습니다. 낭비 안 하셨고요. 정말 빠르게 나가셨기 때문에 이건 정말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인터뷰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몰락한 감독들에 가까운 뉘앙스를 띠고 있는 인터뷰가 많죠. 참 안타까운 최후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지가 못해서 나간 거니까 이거는 뭐 딱히 핑계댈 것도 없어 보이고 왜냐면은 노팅엄의 스쿼드가 결코 나쁜 게 아니긴 해요. 여러분 당장 첼시와의 경기를 봤을 때 이 라인업에서 나는 누구를 빼오고 싶냐면 난 앤더슨하고 모건 깁스 화이트는 진짜 빼오고 싶을 것 같아. 이 두 명 퀄리티 진짜 좋고요. 그리고 밀렌코비치랑 무릴료도 빅클럽들에서 노리고 있는 자원이고 노팅엄
정도의 팀에서 골든글러브인 셀스라는 키퍼도 있고, 그리고 밀렌코비치랑 무릴료, 네코 윌리엄스도 폼 성장 많이 했고요. 그리고 깁스 화이트랑 앤더슨 있고, 사보나란 자원도 전 좋게 보던 편이고, 오도이 같은 조커도 충분히 좋죠. 이고르 제수스도 괜찮은 자원이고, 그만큼 많은 클럽들이 탐내할 만한 자원들이 이렇게 즐비한데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 된 거잖아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첼시전 때는 괜찮았어. 그래, 뭐 기대 득점 2.43 맞아. 근데 감독은 결과를 증명하는 자리고, 과정을 보여주면서 그 결과에 관한 희망을 품게 될 수도 있긴 하지. 결과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이 감독과 함께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긴 한데, 맞는 말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기다려온 경우도 있고, 마레스카한테도 그런 말 많이 했었고, 그래서 모순되어 보일 수는 있으나 차이점이 있는데요. 2무 5패를 하다가 8번째 경기에서 못 이긴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그 어느 때보다 결과론적인 잣대를 들이밀어야 하는 상황마다 결과론적인 잣대가 중요할 때가 있고, 과정을 좀 더 중요시하게 볼 때가 있는 건데, 지금 상황이 너무 특수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거는 결과론적인 잣대를 들이미는 게 맞고, 이 경기에서 노팅엄이 잘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결과로만 증명을 해서 뭔가를 해냈어야 됐지, 이 여기서 경기력 도르를 돌리기에는 애초에 일단은 경기 마무리 스코어도 0대3으로 엄청 폭력적이기도 하고, 꼬라지가 지금 개판이라는 걸 인지해야 돼요. 불났잖아.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데려온다는 감독이 션다이치인데, 이 사람이 벌리를 유로파리그로 이끌었던 순간도 있었을 만큼 역습 위주의 축구를 펼치면서 꽤나 좋은 성과를 냈던 사람은 맞거든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안 좋게 보는 거는 그 한순간에 집중할 게 아니라 커리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스쿼드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계속 그렇게 내려갔던 거는 좋지 않았던 선례라고 봐가지고, 또 에버튼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래서 누누 하위 호환으로 보여지긴 해요. 누누의 성과가 확실히 높기 때문에. 누누는 평균점이 더 높았어. 노팅엄에서도 울브스에서도. 토트넘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하지만 그 짧은 경력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전에 말했던 것처럼 션다이치가 오게 된다면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을 것 같아.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이게 최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는, 노팅엄은 결국에 버스를 세우면서 역습을 가져가는 패턴에 익숙해져 있던 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일 수 있겠죠. 잘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난 이 사람에 대한 퀄리티에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버스를 세우고 역습을 하는 시대가 이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독이 성과를 낼 수는 있는데, 근데 뭐 중하위권으로 시즌을 맞춰, 이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중위권 상위권이 될까는 모르겠어요. 그냥 지난 시즌 누누의 노팅엄도 보면은 기대 득점값이 되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우드나 모건 깁스 화이트 같은 선수들의 그 클러치를 통해서 승점을 따냈거든요. 셀스의 미친 세이브 능력, 밀렌코비치랑 무릴료의 하드캐리 능력, 이걸 통해서 단단한 수비랑 확실한 클러치, 이거로 해먹었었는데, 근데 이게 그만큼 공격 쪽에서는 희박한 가능성으로 계속 해먹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노팅엄이 공략당하면서 순위가 내려갔던 거고, 누누라는 사람도 그랬는데 션데치 라고 해서 다를까? 어빌 자체도 낮게 평가되는 사람인데 확률적으로 계속 좋지 않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 아직까지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긴 합니다만, 이번 시즌 벌써 조기 경질이 2번째인 노팅엄이라서 성적 복구를 빠르게 해야 되는데, 유로파에서 성과를 내거나 아니면 여기서 잘하면 됩니다. 성적 복구가 돼야 돼요. 아니면은 앤더슨이랑 뭐 모건기스 화이트 이런 애들은 더 나가려고 할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갑자기 온스테인, 노팅엄, 만치니, 이건 또 뭐냐? 뭐야? 진짜 뭐야 갑자기? 감독 옵션으로 접촉했다는데? 진짜네? 야, 션다이치에서 만치니면 진짜 개땡큐 아닌가 이거? 만치니가 리빌딩이든 뭐든 그 팀에 맞는 개선 방안 확실하게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거보다 베스트 없을 텐데? 대박이다. 만치니 주급이 좀 비싸긴 한데, 근데 사우디에서 빅리그 복귀하는 거니까 삭감을 하긴 할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만큼 그대로 받지는 않을 거야. 이탈리아 국대에서 받았던 연봉보다 높게 받겠다. 이탈리아에서 받았던 게 200만 유로인데 200만 유로면은 한화로 26억 정도니까 한 70억에서 100억 사이로 보겠네. 마레스카보단 좀 더 급여 높게 받는 채로 오겠다. 내가 그냥 한번 함부로 수축해본다면 그럴 수 있겠다. 연봉 맞출 돈이 있나? 재정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상관없긴 한데 위약금으로 돈을 진짜 많이 소비했을 텐데.